전부터 가보고 싶던 한식 다이닝 수묵당을 다녀왔습니다. 오픈했을 때부터 무척 핫한 곳으로 정평이 난 곳이었는데 막상 그때는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방문 못하다가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서 대중교통으로 오시기도 좋고요. 메뉴 자체가 한식 베이스라 어르신들 모시기에도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단품은 없고 맡김 차림으로 준비하는 곳이고요. 런치와 디너로 운영을 하는데 이날은 85,000원짜리 디너 코스에 전통주 4종 페어링으로 식사한 자리였습니다. 첫 코스로 나온 4가지 제철 한입 메뉴인데 자개함 디자인이 너무 이쁘네요. 한식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저렇게 한국적 소품을 사용한 센스가 좋더라고요. 이건 가지 타르트인데 리코타 치즈 위에 구운 가지 냉채를 메인으로 만들었고 치즈랑 가지 궁합이 의외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한식에서는 가지라는 게 사실 맛있게 먹는 사람이 정말 드문 메뉴 중 하나인데 특히나 무침으로 나온 가지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많은 메뉴 중 하나잖아요. 사실 이런 무침 요리 느낌으로 가지가 나왔을 때 맛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맛이 정말 새콤달콤하고 치즈가 조각난 가지랑 어울리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첫 입부터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두 번째 메뉴가 이 감자전인데 모양은 무슨 토스트 비슷하죠? 얇게 썬 감자를 겹겹이 쌓아 올린 다음에 기름에 튀겨 익혔다고 하는데 식감이 정말 독특한 게 먹는 느낌이 마치 빵을 먹는 것 같았어요. 처음 씹으면 감자전 특유의 바삭한 느낌이 샥 나면서도 겹겹이 쌓인 안쪽 부분은 잘 만든 식빵 속살 같은 볼륨감이 느껴지는 게 감자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셰프님이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역시 한입거리인 더덕 타르트입니다. 보통 한식에서 더덕 맛있게 먹는 메뉴 중에 떠오르는 게 양념 더덕구이인데 이런 식으로 튀김으로 하니까 또 신선하더라고요. 특이한 게 김치 렐리시를 넣은 건데 간단히 비유하자면 김치 소스고요. 요게 섞이니까 살짝 매콤한 맛이 나는 게 괜찮더라고요. 더덕향이 그리 강하진 않았는데 특이한 메뉴였습니다. 한입거리 중에 마지막인 키위 과편입니다. 과편이라는 게 우리나라식 젤리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있는 게 생밤이고 위에 올린 건 구운 밤을 갈아 올린 건데 솔직히 밤의 맛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키위로 만든 저 과편의 향이 굉장히 강하고 맛있었어요. 묵으로 만든 거니까 맛이 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먹어보면 정말 향이 강하고 키위의 맛도 강하게 오더라고요. 이건 메뉴에는 보리라고 쓰여 있는데 그냥 보리 리조또 개념이더라고요. 위에 올라간 채소는 돌나물인데 쌉싸름한 맛이 괜찮았습니다. 리조또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크리미한 느낌은 별로 없고요. 셰프님이 구성을 잘 하신 게 리조또 밑에 서리태 콩가루를 내신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보리밥 씹을 때 미세하게 콩가루 입자가 바삭바삭거리는 게 맛있었고 된장 소스를 썼다고는 하는데 향을 내는 차원 정도고 간이 강하진 않았어요. 버섯이랑 돌나물이랑도 궁합이 좋았는데 서리태랑 너무 잘 어울려서 감탄했습니다. 감태를 올린 육회입니다. 감태 위에 노란 건 레몬 같은 게 아니고 익힌 계란 노른자를 갈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계란 맛은 솔직히 크게 안 느껴지긴 했는데 방식이 신선하고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육회간 자체는 매실장아찌랑 트러플 오일로 밑간을 했다고 하는데 트러플 향이 호불호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그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정도 향이면 싫어하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감태를 부셔서 저렇게 육회를 먹는 맛 자체도 너무 좋았지만 생고기와 트러플 오일의 향이 너무 잘 어울려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육회를 먹을 때 트러플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먹어봐도 좋겠다 생각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날 메뉴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요즘 제철이라 준비된 쭈꾸미 볶음입니다. 연두색 피레는 깻잎을 섞어서 만든 감자 피레인데 처음엔 와사비인 줄 알았어요. 쭈꾸미랑 야채를 저 피레에 찍어서 먹도록 안내해 주시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메뉴에서 제일 놀란 건 쭈꾸미 볶음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팬에다 볶아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훈연하는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도 질긴 게 없고 진짜 부드럽게 잘 익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쭈꾸미만 막상 드셔보시면 생각 외로 감칠맛 나게 매콤하거든요. 얼얼할 정도로 맵진 않은데 때깔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매운맛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야채들이랑 같이 버무려서 감자 피레를 찍어 먹으니까 채소들의 쌉쌀한 맛 덕분에 매운맛이 많이 중화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쭈꾸미 완성도에 무릎을 탁 친 그런 메뉴였어요. 요건 오리 스테이크입니다. 특이한 게 오리고기를 드라이 에이징해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돼지나 소고기는 에이징이 익숙한데 이런 가금류를 한다는 게 특이했어요. 익힘도 상당히 좋아서 오리 껍질이 살짝 바삭한 게 상당하더라고요. 겉절이랑 같이 곁들여서 주시는데 김치만 드시면 매운 편이에요. 반찬처럼 따로 드시기보다는 오리 드실 때 같이 드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오리의 맛 자체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요. 맛이 처진다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느낌이 그랬습니다. 사실 다른 메뉴들에 너무 감탄했기에 평이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중간에 입가심으로 나온 오미자 소르베입니다. 아이스크림 개념인 오미자 소르베 위에 배를 썰어내어 올려주시는데 중간에 입가심으로 딱 괜찮았습니다. 디너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체크 스테이크입니다. 고기 때깔이 어마어마하죠. 고기질이 좋아서 고기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찍어 먹을 걸로 나오는 게 복분자 소금이랑 저 쌈장인데 저 쌈장이 진짜 맛있었어요. 양파, 매실, 고추로 만든 장아찌에 장을 섞어서 만든 쌈장인데 매콤 짭짜름한 게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채끝 먹을 때 기름진 맛을 저 쌈장이 깔끔하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복분자 소금은 막상 먹어보면 뭐가 특별한 건지는 잘 모르겠던데 쌈장이 너무 괜찮아서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채끝 자체가 맛있긴 했지만 그렇게 특별하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쌈장 덕분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상이라는 메뉴인데 버섯 쇠고기 덮밥에 아욱국과 반찬들이 나옵니다. 저 아욱국이랑 반찬들은 사실 그닥 특별한 느낌은 아니고요. 솥밭에 양념장을 비벼 먹는 게 반상 메뉴의 정수 같더라고요. 저 솥밥만 먹으면 고기가 들어갔어도 간이 안 돼서 그냥 그런데 양념장 섞어 먹으니까 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인데 마무리로 딱 좋았던 메뉴 같아요. 디저트로 나온 쑥 아이스크림입니다. 흑미 크럼블이 밑에 깔려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소보로 가루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으면 크리스피한 게 맛있더라고요. 보리 리조또 먹을 때 서리태 가루처럼 식감을 올려주는 게 괜찮았고요. 콩가루 묻힌 쑥떡을 같이 곁들여서 나오는데 그게 진짜 궁합이 좋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중에 찰떡 아이스 있잖아요. 딱 그거 먹는 느낌도 나고 떡이 들어가니까 이런 디저트도 한식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게 괜찮았습니다. 디저트 한 코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과상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시즌마다 바뀌는 것 같긴 하던데 이렇게 차랑 같이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왼쪽부터 딸기 미니 타르트, 인절미 마카롱, 금귤 디저트입니다. 다과로 나온 세 가지 모두 맛이 좋았는데 진짜 놀란 건 같이 준비해 준 차였어요. 봄 시즌이라 그런지 이날 준비해 주신 차는 벚꽃차였거든요. 벚꽃차의 향기가 어찌나 화사하던지 디저트를 모조리 가려버리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맛있던 디저트인데도 차가 향긋하니까 금방 잊혀졌습니다. 딸기 타르트 먹을 때 새콤달콤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어서 바로 차를 마시니까 입안에 꽃향기가 머금어지면서 마실 때의 피니쉬가 꽤 오래 여운이 가더라고요. 혹시 기성품 차를 사용하시는가 싶어서 서브분에게 여쭤보니까 오설록에서 나오는 차를 사용한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차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도 향에 반했습니다. 수목당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너무 착한 가격의 한식 다이닝입니다. 매장에서 응대해 주시는 서비스의 수준도 그렇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픈한 지 1년이 넘었으니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 미천이 다 드러날 시점인데 지금도 성업 중인 걸 보면 그만큼 수목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닌가 싶어요. 한 블럭만 건너가도 디너 식사 가격만 15만원 이상인 곳이 천치백가리인 걸 보면 주류 페어링까지 해서 12만원인 가격이 인간적으로 너무 착한 것 같고요. 룸이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인데 제가 이날 경험한 바로는 매장이 시끄럽지도 않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즐기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식 베이스라 어르신들 모시고 가도 괜찮은 곳 같고요.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은 레스토랑입니다. 저도 계절이 지나면 다시 한번 지인들과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전통주 페어링을 했으니까 전통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35,000원을 추가하시면 전통주 4잔이 준비가 되는데요. 이날 나온 건 솔송주, 우렁이쌀, 풍정사계, 고흥 유자주 순으로 준비가 됩니다. 처음 나온 전통주가 바로 솔송주인데요. 쌀을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 소나무 순이랑 솔잎으로 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소량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맛 자체는 드라이한 편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입거리 먹을 때 페어링 되어서 나왔는데요. 한입거리들 다 단맛이 강하다 보니까 매칭하셨구나 싶더라고요.
메뉴들이 다 단데 술까지 달면 처음부터 좀 과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안주랑 술이랑 같이 먹으니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마신 우렁이쌀입니다. 이 술도 쌀이 베이스이긴 한데 찹쌀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사 때 쓰는 청주 개념의 술인데 첫맛은 단데 뒷맛이 상당히 드라이합니다. 도수는 14도니까 소주보다도 낮은 편인데 드라이한 느낌이 상당해요. 육회가 나올 때 이 우렁이쌀을 같이 페어링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기름진 육회랑 먹으니까 상당히 괜찮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의 유일한 증류주였던 풍정사계입니다. 달 항아리 같은 잔에 가득 채워주시는데 실제 도수보다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 먹을 때 이 술을 페어링을 해주셨는데 은근 잘 어울렸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스테이크 먹을 때 위스키랑 페어링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 술이랑 고기랑 매치해서 준비하신 듯합니다. 마지막 다과상 때 함께 페어링된 고흥 유자주입니다. 이날 마셨던 술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술이 고흥 유자주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향은 좀 묻혔던 게 마지막에 나온 벚꽃차가 너무 강렬했어서 이때 마신 유자주의 향이 많이 묻히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앞선 술들에 비해 향이 월등히 강한 술이었어요. 놀랐던 게 유자 비중이 높을 줄 알았는데 담그는 것 베이스는 쌀이고 제조 과정에 30년 이상 된 고목 유자나무에서 얻은 유자를 사용한다고 해요. 왜 유자차도 마시면 살짝 떠른 맛이 있는 것처럼 이 술도 그렇더라고요. 도수 있는 유자차를 시원하게 마시는 느낌? 정말 신기했던 술입니다. 수묵당에서의 맛있는 식사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